온전히 혼자였던 21일 동안의 시간, 고요와 함께 존재하는 나와 마주함이 더 없는 풍요를 느끼게 하는 감사의 시간.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채울 것도 없는 우주는 온전히 그대로의 내가 되었고 나는 또한 온전히 우주가 되었다. 그 어떤 끄달림도 없이 모두 내려놓은 시간이란 내려놓을 것도 비울 것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나에게는 그저 호흡만 있었고 가끔은 그 호흡마저도 없이 무한한 우주 안엔 내가 보이지 않고 그저 나의 존재만이 존재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함을, 존재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우주는 확인하지 않아도 존재하며 우리 서로들 역시 그저 존재하는 존재임을, 우주의 존재를 화폭에 담는 화가 아디아 김을 만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특별합니다.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죠. 요양사, 사회복지사, 미술학원, 옷가게, 그 모든 험난한 길을 열정 하나로서 버텨낸 화가 김도연을 홍천 소재 그녀의 아뜨리에서 만났습니다. 잘 있었어? 아유, 아주 이쁘게 생겼네. 한 놈은 쓴 놈이고. 얘가 큰 놈이가 야, 이놈은 아주 덩치가 굉장히 크네. 풍산개인가 봐. 풍산개 맞아요. 야. 밥 먹었어? 오케이. 자연도 좋고. 다른 계절 이게 다리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래요. 다리 올라가면 여기 물이 오, 아주 뭐 이쪽이 멋있네. 여름에도 물이 그러게 계속 물 흐르고. 여름에는 저 위까지 거의 물이 찰 때도 있어요. 그렇게. 물기가 오, 굉장히 많아요. 아주 뭐 화실 위치로서는 최적이네. 네? 이야, 좋네. 이건 도현씨 타고 다니는 차네. 멋지네. 작가님의 안내를 받고 아뜨리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네, 김아디아로 바꿨어요. 아디아. 네. 아디아. 요즘 아주 떠오르는 그 신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작품 세계, 그 다음에 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한번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때 그 작품인지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뭐 꾸준히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가 되신 거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작품 활동 이 작품으로만 2013년부터 그림을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2007년부터요. 7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2007년이니까 저는 잘 못하겠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 그림 세계인데 네. 좀 그 작품 세계를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작가 활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여서 좀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는 하기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정말 그 죽는 모습을 신이 주신 생명을 거역하는 그런 거라든지 부모님 앞서 간다든지 막 이런 등등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너무너무 강하고 방법도 너무 끔찍한 방법, 내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싫잖아요. 그래서 삶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세상을 한 획을 긋고 가는 좋은 일로든 뭐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원주 사실 네, 그때는 그때 처음에는 원주에 부모님한테 잠깐 있을 때 있었고요. 그리고 부평 쪽에서 저 미술학원을 500평짜리 미술학원을 나갔었어요. 우연히 옛날 미술학원 원장님을 뵈러 갔다가 집에서는 집에 있으라고 쉬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큰 미술학원을 이력서를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미술학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줄 줄 알았는데 생각 없이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바로 다음 달부터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돈도 여유 있게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처에 부동산 면적을 보고 이제 내일부터 나가기로 해놓고 근처에 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한 블럭쯤 있는 거리에 그 부동산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보증금하고 월세를 제가 받는 거에서 이렇게 나눠서 내드려도 되면 저한테 집을 하나 좀 보여달라 그러실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러실 수 있다고 해서 1층 독채를 저한테 학원에 걸어 다녀도 되는 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에는 그림을 그리고 한쪽 방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계속 제 그림 같은 현상을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인데 이 그림 같은 이런 현상을 이걸 계속 컬러로 계속 반복적으로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게 그냥 보이더라 말이에요? 계속 네네.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명상을 알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명상을 알게 된 게 이게 그림은 2007년부터 제가 이 기법도 없는 기법이고 이 캔버스라는 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간간히 어쩌다가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재료도 아크릴을 쓰고 있는데요. 아크릴이라는 소재로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건 어쩌다 간간이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그리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캔버스하고 물감을 근처에 이제 큰 문구센터 같은 데를 가니까 재료가 있길래 제가 이걸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고 구했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아크릴이 이렇게 500ml짜리 튜브로 된 거였는데 자기네는 이거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오래 두면 굳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봉사활동으로 제 급여에서 이제 방세랑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부산에 있는 그 복수 찾는 여자애한테 다 보내주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물감 살 돈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처럼 그걸 받고 하게 됐는데 계속 보이는 현상이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제가 사실 도자기 전공했는데 도자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림을 다른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닥 없었는데 이거는 하니까 손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저한테 주신 어르신한테 그 방에 들어갈 때 보통 벽지랑 장판이나 이런 걸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해주시지 말고 제가 물감이랑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으니 제가 계약을 다 이제 하고 나갈 때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한테 해주시라 그러고 마음껏 이제 썼죠. 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탄생된.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2013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러 오고 하다가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시를 하자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 상태가 일단은 아니었던 데다가 근데 이제 2013년쯤 됐는데 국민예술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다가 알게 됐나?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서울시립 병이국미술관에서 단체전에 작품 한 점하고 도자기 한 점, 제 전공이니까요. 그거 한 점을 시작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또 제가 여유 있는 작가여서 막 여기저기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전시를 하게 되면서 네,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된 상황이에요. 그 요즘은 그 작품 구매하시겠다는 분이 많죠?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홍콩 소더비하고 싱가포르 소더비 경매 유명한 경매에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작품을 이제 구매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소더비 경매에서 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가셨어요. 저 작품 2개는 골라서 어떤 거 이 작품인가? 네, 이 작품하고 이 작품.
이제 구정 이후에 배달 운송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50호 두 점은 한국에 있는 공간에 해놓으신다고 요청하셨고, 또 30호 두 점은 홍콩에 있는 집에 오케이. 하신다고 요청을 하셨고, 요 뭐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소도비에서 요거 지금 얼마로 지금 현재 그 금액? 이건 소더비를 통해서 산 건 아니죠. 아, 그건 그분이 아니고. 소더비하고, 그러니까 홍콩 소더비하고 싱가포르 소더비에서 경매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이지, 소더비를 통해서 한 건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 얼마에 지금 파셨어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가로 팔렸을 것 같은데. 네, 음. 하여튼 좀 그분 하시는 일도 굉장히 음. 일반적인 일 아니신 분이신데,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홍콩 소더비에서만 사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소더비에서도 작품을 구매하시거나 아주 하는 뭐, 그 전문 오랫동안 네네. 아, 오케이. 그래서 나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도 뭐 그 얘기를 이제 그 전에 듣고 네.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제 성공 이제 하시는구나. 근데 요 지금 작품 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사실은 작품 설명, 그다음에 네네. 또 이 작품의 제작 과정. 네, 작품을 주로 처음에 했던 작품들은 이제 저런 종류의 작품들. 그러니까 작품이 맨 처음에 저렇게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구매하시고 싶다는 분들한테 작품을 판매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왜 그랬냐면은 기도 같은 거였거든요. 계속 지금도 뭐 사경을 한다든가 백팔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거의 일상의 반 이상을 하는데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기도 같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인연이 돼서 가는 거 외에는 일부러 막 따로 막 판매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니면 갤러리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형식으로 되거나 인연이 된 분들한테는 저는 그 인연을 고맙게 생각해서 또 그렇게 간간히는 해드려 왔는데 어쨌든 저렇게 이렇게 이 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돌아가는 저 그림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요 뒤에 있는 이 그림 세 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이게 세 개가 다 100호거든요. 100호 사이즈인데 요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해서 80호 정도 세 개를 해야 있는 공간에 놓기가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작품을 고르실 때 요거 하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같은 사이즈를 몇 개씩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 100호짜리 두 개는 위아래 그게 같으니까 하나는 100호 정방형이고 하나는 100호 F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느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어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물질적인 풍요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이제 현실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그림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 작품하고 저 옆에 작품을 이제 골드 계열하고 이 실버 계열이거든요.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근데 50호 두 점도 이제 이런 계통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30호는 아직 스타일은 결정을 안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0호 M 사이즈 두 개를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거보다 더 선명하고 입자가 선명한 걸로 된 사이즈 두 작품은 가져가셨고 근데 이제 이렇게 쌓이는 그림 내 재물이나 평안한 거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그림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작품을 구매하시고 그러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저도 저만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제 그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대략 알아요. 음. 아, 이분이 뭔가 정화가 돼야 되는 분이구나. 아, 이분은 뭔가 막 끌어당겨져 있는 그 상태구나. 그런 등등을 그 사람의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지금 이 작품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렇게 저 작품들을 할 때는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 근원의 에너지 같은 그런 거에 이제 저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주, 자연스럽게 우주. 우주의 근원 같은 그 말하자면 인간의 그런 걸 넘어선 우리가 신성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느낌이 이제 강력하게 들 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기기 위해서는 제가 정화된 상태여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사실은 늘 작품을 낮부터 저녁이나 새벽까지 하고 가면 네, 피곤하면 잠깐 쉬고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어서 그냥 이제 뭐 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108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항상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기운이 저만 간직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소중한 인연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맑게 그러니까 하려고 정말 하는 여기는 거예요. 네. 모든 그저 우주의 기운과 네. 본인의 기운이 전부 다 합쳐진 네. 그런 어떤 정성의 어떤 결정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07년에 이 그림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정말 많은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작품을 하는 사이에 저를 괴롭혔다고 해야 되나?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 사라지고를 수만 번도 곱하기 뭐 몇 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정도의 상황이 지금은 작품할 때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때도 완전히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힐링을 한다. 이런 얘기. 그냥 그 모든 고 같은 것들이 비워진 상태? 네. 이렇게 작품 설명을 듣고 둘이 앉아서 나머지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요. 네, 그러게요. 뵌 거가 거의 한 2015년 정도부터 뵀죠? 이게 떨어졌네? 아닌가? 여기다 괜찮으세요? 네. 10년 됐다 그죠? 그쵸. 근데 그동안 많이 안 변했어요. 대표님도, 회장님도 그러세요? 오히려 거꾸로 먹으신 것 같은데요. 사모님은 작년에 인사동 제 개인전에 오셨었어요.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그 무호수 갤러리 전시할 때. 뭐 어쨌든 네. 참 이 예술 세계라는 것이 뭐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길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작품도 그 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참 듣는 사람이 좋아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와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차를 피를 하다가 회장님께서 항상 귀하게 여겨주셔가지고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도 저를 항상 초대해 주시고 해서 산장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 작년에 전시에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그때 네. 초대를 하셨던가? 어떻게 연결이 소통이 맞다. 돼가지고 어디서 네. 들었었나 봐. 저도 막 제가 연락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 그때 묘하게 그 사모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인연이었던가 봐요. 인연이 이 세상 모든 게 인연 네,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인사동 전시 보고 나서 그 조계사 쪽으로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사모님은 가시고 저랑 같이 뭐 사경 하신다고 그렇죠. 뭐 같이 사셔가지고 뭐 불교에 뭐 오랫동안 뭐 평생을 네, 그러니까 인품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제가
회장님 유튜브를 우연히 또 보게 된 거가 내 아내에 대한 네네. 내 옆자리를 항상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귀하게 서로 여겨주니까 귀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유튜브를 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오늘 사모님 같이 오시나 생각했어요. 원래 이제 같이 내가 가자 그랬지. 네, 오늘 간다고 네. 가자 그랬는데 뭐 집사는 또 바빠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네. 나름대로 뭐 여러 약속. 다음에 제가 찾아뵈야죠. 그래요. 삽먹으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혼자 간다고 지금 하는데. 음. 앞으로 지금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는 지금 일단 올해 지금 이 작품 요청하신 거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카타르나 그런 쪽에 그동안 그 국제 그 익스비션 많이 출품하셨죠? 뭐 2년 닿는 대로 했죠. 어디 가셨어요? 미국, 뉴욕하고 뉴저지, 그리고 첼시, 그리고 태국도 초청해서 자기네 나라 쪽에서 뭘 하자고 했었는데 뉴욕도 그랬었고, 그리고 뭐 러시아 쪽도 그런 콜이 온 적이 있었고,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갑자기 막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또 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쪽들에서 이렇게, 제 작품에 대한 어떤 특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지금 뭐, 국제 아트페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는 2년 닿는 대로 하거나 또는, 좀 작품에 몰입하고 싶을 때는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제대로 된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동안 전시회를 여러 번 하셨어요? 좀 안 하고 작품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하자고 계속 그러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또 계속 거절 못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좀 더 이제 좋은 작품을 해서, 제대로 된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죠. 네. 충분히 근데 하실 이제 수 그 구매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 거는 따로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또 따로 하고 내 작품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저도 그런 인연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왔어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제 작품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제가 봐왔고, 컬렉터나 갤러리 통해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보이는 컬러 중에 고르거나 어떤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일부러 막 저는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분은 특별하게 인연이 꼭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분 같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갤러리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제가 그런 경우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드렸는데, 보면은, 차크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연히 작품을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때 사인을 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찾아서 1년이든 얼마든 걸려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뉴욕에 제가 2018년에 4월, 5월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들도 제가 롯데호텔 소공동에서 31층에서 미팅을 원탁에서 하게 됐었는데요. 각 나라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그 오너는 유태인이셨고 중간에 이제 한국 분이 계셨고 그때 나이가 거의 그 오너 분들은 80
80 하나 뭐 이 정도셨고, 약간 약간 아래 위 정도, 위는 없었고 아래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제 그림 작은 거 6점이 그 유태인 오너 말고 다른 데를 가는 거를 그 유태인 오너가 보시고, 이 작가를 봐야 되겠다 하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갤러리에 자료를 내서 대시를 한번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를 막 PR하려고 막 그런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저는 기도일 뿐이고, 은둔자처럼 여기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조용한 곳이잖아요. 밤에는 더 하거든요. 정말 조용해. 사람들이 오히려 뭐 무섭지 않냐 그런 표현들을 하는 정도로 그런데, 저한테는 그 정도로 이 시간들이 그냥 기도 같은 시간이어서, 남들이 외롭지 않냐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잡념 같은 그런 부유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유하지 않는 상태가 됐죠. 제 내면이 고요한 상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박사님이, 제가 이제 여기 있기 전에는 저기 지리산하고 가까운 곳에 800고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세미나를 제가 있는 공간에서 좀 하기를 요청하셔서 여자분들 한 4분 정도 하고 그 박사님하고 1박 2일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막 하시다가 그 어떤 기계 같은 걸 꺼내셨는데, 그 손에 왜 이렇게 집게같이 해서 띠딕띠딕 하는 병원에 가면 그런 기계 비슷한 거를 꺼내시더니 전부 사람들한테 그 스트레스 지수랑 뭐 이런 거 재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계를 처음 봤는데 그 박사님이 그 기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부 스트레스 지수가 다 나왔는데 저만 제로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 봤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제로가 나오냐고. 그때가 이제 몇 년 전이 코로나 막 유행하기 전부터 그 이후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런 거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늘 거기서도 제가 기도하는 자리, 햇빛 받는 바위 위라든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자리들이 한 몇 군데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하나, 둘, 셋, 넷, 한 5군데 정도?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도 이제 웬만하면 많이 안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한 2-3군데에서 3-4군데는 돼요. 작업실까지 해서. 여기 숙소는 여기서 가까워요? 한 2km 정도? 네. 원래는 숙소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쉴 때는 또 쉬어야 되고, 그렇지. 작업 공간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욕심을 생각하면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수도 없이 하죠. 제가 또 일이나 이런 거에 꽂히면 이거는 평생 꽂혀서 평생 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옛날에 방송국이 있을 때도 밤낮 없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삐삐 시대였는데 엄마가 삼풍백화점. 그때 어떤 방송국이었죠? 저요, MBC하고 SBS 일을 주로 했는데, 그 장수진이라는 분이 이제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오너였고, 김혜경이라는 여자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투진 EX3라는 스타일리스트 일을 했는데, 어떤 그 연예인 하나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본이 뭐 수목 드라마 대본, 뭐 무슨 대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진행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 대본을 쭉 보고, 여기는 어떤 장면이 나가는 거니까 컬러는 어떻게 가고, 컬러 맵, 이미지 맵, 가구는 어떤 스타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니까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가고, 옷은 어떻게 가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을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스케치 도면 그리는 거, 그리고 저도 옷 만드는 거를 엄청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패턴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도 제 옷을 만들어 입고 막 그랬으니까. 김혜경 씨는 주로 이제 옷 패턴 떠서 막 그런 거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또 대학 때 알바 같은 거를 패션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대문, 남대문 백화점 다니면서 그런 거 쫙 정보해가지고 디자인 다 해서 그런 속감, 안감, 단추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고, 심은하 씨나 아니면 최명길이라든가 또 김혜수, 그리고
신혜라, 차인표 그때 시절이 그때였고 저희가 하는 그 연예인들 중에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그 또 누구야 별은 내 가슴인가? 뭐 저는 TV를 잘 안 봐. 그때도 TV에서 뭐만 봤냐면 자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수진 EX3만 딱 보고 껐어요. TV를 거의 안 보고 컸으니까. 책이 가까웠지. 원래 TV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이 이제 전시나 이런 데 이렇게 좌우를 몰고 이렇게 오면 막 이렇게 연예인들은 빛이 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저 죄송한데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일부러 거만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TV를 안 봐요. 지금도 방에 TV가 있는데 TV를 전혀 켠 적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네, 사람들이 뭐 보내주면 특히 돌아가는 걸 보긴 봐야 되지만 저는 명상이나 이제 이런 거에 주로 빠져 있으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찍는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거에서 이제 자연 그런 다큐 같은 촬영하고 하시는 분이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 계신 그쪽으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분이 유명한 그 지금은 돌아가신 만신 김금화라는 만신 밑에서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제 사주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네, 차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약간 한쪽이 불편하신데 제가 엄청 뭐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다큐를 그런 걸 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혹시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떤 곳에서 다큐를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뭐 불멍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명상 음악이나 싱잉볼이나 뭐 인도도 제가 갔다 왔지만 그런 계통만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가요라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때 모든 곡을 알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듣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좋다고 느낀 거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거꾸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보내주면 어떡하냐고. 뭐 가요나 분위기 있는 거 보내줘야지.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죠. 내가 완전히 이쪽으로 빠져 있구나. 막 가요도 들었다가 뭐 호텔에서 나오는 재즈 같은 것도 들었다가 막 그런 적도 있는데 팝송이고 뭐고 저는 가리지 않고 듣고 거의 모든 걸 옛날에 음악 듣는 일도 잠깐 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는 이 조용하게 고요에 이제 지금 빠진 상태라고 봐야 되나? 사실은 명상이라는 걸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알게 된 게 2014년 정도 됐을 때부터 명상이라는 세계가 이런 거구나를 그때부터 알게 됐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혼자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다락방에도 책이 온 사방으로 가득하고 집에도 책이 많은데 아주 아기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만화책이든 뭐 가리지 않고 소공녀든 뭐 우리들 읽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추리소설이나 상상을 자극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거 읽고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갈 만큼.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 이제 아빠 고향으로 제가 부산에 태어나서 아빠 고향 원주로 왔는데 천자문을 떼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장을 시켜서 아이들을 다 이제 못하고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긴 했는데 집에 갈 땐 창문을 다 잠그고 가잖아요 원래.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열어놓고 가요. 선생님들도 아셔요.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다시 그 창문으로 들어가서 책 있는 공간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그 정도로 책을 좋아했는데 그림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점점 책이랑 멀어져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듣는 그런 것도 많이 돼 있어서 가끔씩 뭐 책 읽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읽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책을 놓지 않기 위해서 책을 막 구매를 했어요. 근데 눈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미친 듯이 하고 가면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품을 다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그때 느껴요. 그렇게까지, 네, 보통 20시간 전후를 매일 했었으니까. 근데, 제 관공서 벽화도 한 2016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낮에는 거의 관공서 벽화를 전시하고 그럴 때 빼고,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낮에는 그걸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면, 벽화를 한다고 해서 제 작품을 안 하면 저는 또 그 허전한 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님 계시는 곳에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제가 작업하러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작업실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그러면 아빠가, 또 밤새냐? 이러는 거예요. 왜 보통 보면 제가 새벽 한 3, 4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 반쯤에 끝내서 집에 오면 어둡잖아요. 횡성에서 주로 했거든요, 벽화를. 그러고 집에 가면 1시간 거리, 밥 먹고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물하고 뭐 챙겨서 내려가면, 한 3,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딱 작업이 끝나면 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자잖아요. 샤워를 할 때 욕조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욕조에서 이제 너무 피곤하면 소금을 넣고, 코만 이렇게 누우면 코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만 내놓고 이제 이렇게 명상하듯이. 소금을 넣고. 네. 소금을 해서. 네. 그럼 독소가 빠지니까. 피로물질 같은 게. 그리고, 소금이 그 전해질 역할을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샤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8배나 명상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하고, 왜냐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때, 너무 많이 서서 이제 하니까 몸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때 이렇게 쫙 다리 꼬아서 자요. 요가 하듯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자다가 중간에 한번 또 반대로 완전히 틀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풀려요. 네, 그 다음날 스케줄을 또 하려면 오전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 뜨자마자 물론 알람을 몇 개를 해놓죠. 한 4개 정도는 알람을 해놔요. 끄고 또 자고 그럴 수도 있고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욕조 물부터 틀고 108배 한 다음에 또 똑같이 물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하고 나와서 이제 막 먹는 거 먹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을 2021년 정도까지 벽화를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작품만 했죠. 네네. 잠도 좀 자보고요.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엄마가 잠 자라야지 잠 자라고 하면 프레시를 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는 이불 상태. 속에서 네, 말을 안 그 듣고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책을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10권도 읽고 막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 작은 카세트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폰 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그런 정도로. 그래서 한편일 땐 라디오 이문세 또 하여튼 그런 유명한 분들하고 그 엽서 보내면 항상 컨택이 돼가지고 라디오도 몇 번 타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편지 네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써주고 옛날에. 홈페이지에 네, 그 통화 전화 와가지고 그때 딱 받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랑. 그러면 학교 가면 애들이 그거 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안정되고 네. 그러네요. 그냥 편안하다고 편안한 할까요? 느낌이 제일 좋은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상에 어떤 끄달림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용하게 살고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도 거의 안 해요, 사실. 그리고 톡 같은 거 내고 늘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하고 그런데 늘 연락 오시거나 안부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소중한 분들이 또 계시고 고맙고 그런데 어떤 끄달림이라는 게 현실에 발생이 되면 발생이 안 되고 누구나 조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희노애락 속에 반복되는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성찰 같은 거를 일부러 성찰해야지가 아니고 늘 일상이 성찰이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이런 마음 상태에 있네? 알아차리고. 네, 내가 어떤 남들이 생각할 때도 정말 힘든 일이 발생을 했으면 아, 내가 이거는 나를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내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그릇을 키우게 되는 일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게 뭔지 모르고 그만큼 이해 못하고 마음이 아픈 거를 모르면 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사실은 그 상대방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를 바꾸거나 내 마음 상태를 바꾸거나 하면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없어서 고생해 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정말 이해를 못해. 아니 왜 그 돈이 없냐고 얘기하죠. 근데 없어 본 사람만 정말 저 사람이 밥을 못 먹었을 거야. 그리고 밥 먹는 돈이라도 주거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 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시련을 주셨구나. 이런 일이 시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힘들지만 시련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는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아픈 거나 이런 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아봤을 때 내가 좀 더 큰 그릇이 돼 있고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힘든 나 이외의 사람들도 뭐 어떤 발생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사람 신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예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만 겪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 모든 것에는 예를 들면 그 균형 같은 게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행복을 줬으면 이 사람은 이런 행복을 주고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부분은 아프고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공평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반이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는 반장이고 누구는 정말 맨날 꼴찌라는 애고 누구는 정말 남들을 힘들게 하는 애가 있고 늘 남을 돕는 애가 있고 그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학년이 바뀌어서 또 반 구성이 새로 됐다고 한들 늘 반장은 있고 늘 꼴찌는 있고 그것이 어떤 거와 같이 느껴졌냐면 화학과 같은 거예요. 화학. H2O가 물이면 거기서 또 물은 거기서 수소를 발화되는 일이 있어도 또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또 물이 되고 이 컵 안에 물을 하나 담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 그 H2O로 이루어져 있으면 O2만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반장이 채워지고 꼴찌가 채워지고 그런 화학 구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신은 인간이 봤을 때 굉장히 위대한 많은 창조물이 있는데 화학처럼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이 H2O에서 H가 빠지면 다시 H가 채워지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도 편안하게 이 세상에 굴러가는 거 아닐까. 아주 멋진 그 생각이네요. 네, 제가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원래 과학 전공이시죠? 고등학교 때 저만 아마 화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때는 과학이 4과목이었어요. 지구과학, 물리, 생물, 그리고 화학. 근데 제가 화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권호경 선생님이셨는데 이름도 성함도 기억이 나시는데 공부를 안 해도 맨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인적인 기질이 있어서 네, 좋게 말하면 예술가적인 기질 꽂히면 그거에 막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하는,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혼자 뭐 하겠어요. 아주 뭐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네. 그러다가 이제 도자기를 전공하게 됐고, 학교 다닐 때도, 어려서부터 글씨 조각하는 거, 그 학교에서, 환경미화, 학교 꾸미고 하는 거 전부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표 같은 거 다 조각하잖아요. 파스텔로 그리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즐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뭘 하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 밤새든 뭐하든, 전 어렸을 때부터 그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했어요. 오케이, 대단하네. 어렸을 때부터. 보통 어릴 때는 네. 그 잠자는데 보통 빠지는데. 근데 잠자는 시간을 엄마가 자러 가면, 근데 그건 좀 되게 저 같은 애는 좀 없었던 것 같아. 만나본 적이 그렇게, 근데 책 읽고 그런 게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책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책 읽다 내려오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좀 특별했어요. 네, 명상처럼 살았어요. 저희 그 부산에서 이제 아빠 고향으로 왔는데, 처음 집을 지은 곳이 엄마 아빠가 데이트할 때 라면 끓여 먹던 자리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완전히 러블리의 극치죠. 그러네. 진짜. 엄마한테. 전에 내가 한번 네. 가봤던 네, 집이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 연예인이 한다고 그 연예인한테 판매하고 지금 다른 집 지어서 나오셨는데, 그 연예인 이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그 모든 계절을, 앞에도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뒤에도 산이 있는데 그 구들장을 어떻게 놨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구들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돌들로 했었고, 뒷산에 밤나무 3,000그루를 심었고, 꺾어지가 되니까 뭐 그러셨겠죠? 제 크던 기억에는, 아빠 지인들을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그런 모든 분들이 전부 뭐 밤도 따가고 꿀도 가져가시고 꿀을 하셨었거든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정말 정통적인 나무 파서 이렇게 큰 돌 위에 통나무로 된 꿀집 바가지 엎어가지고 그 흙으로 바르고 지푸라기로 모자 씌우고 하는 그런, 그 벌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때 할아버지 때하고 아빠 때 그 다큐멘터리로 TV에 열흘짜리, 7일짜리 막 이런 거 나가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찾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찾는지 몰라가지고, 좋은, 저희 아빠 성품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엄마도 정말 요즘 뭐 사랑스러우시고. 자주 연락하세요? 네, 뭐 자주 하고 계절마다 뭐 계절 음식, 과일 뭐 등등 뭐 챙기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엄마한테 막 안기고 막 이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와 살았거든요. 그림, 미술부 활동하면서. 근데,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 기억이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지만, 또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 왜? 그랬더니, 너처럼 보온 도시락에 국 사오는 애는 너밖에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네.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일이지. 네. 제가 특이하게 크긴 특이하게 컸어요. 그 학교 갈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장화에, 우비에, 우산, 연두색 우산 쓰고 동생이랑 막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올 때는 그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비로 가방을 다 싸고 신발은 맨발로 우산 접어서 들고 맨발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 오면 학교 땅이 전부 젖잖아요. 그럼 그 땅을 모든 걸 파서 그 두꺼비 집부터 해서 거기를 완전 건설을 해요. 그냥 두꺼비 집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큰 개울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럼 조그맣게 다 이쁘게 짓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건축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특별해졌구만. 좀 뭔가 빠지면 좀 몰입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을 해도 뭐 잠깐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침 일찍 들어가서 저녁 늦게까지
입술이 파랗게 보라색이 될 정도로 추워지면 바위에 올라가서 햇빛에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집중력이 네. 아주 강하셨네. 네, 그리고 이제 막 장마가 막 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키아물 하고 저를 막 부르고 쫓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큰 다라이 있잖아요. 고무 다라이. 그거를 그 황토색 물 위에 띄워가지고 그거 아니구나. 그건 그 다음이구나. 이게 튜브가 있잖아요. 튜브. 근데 이렇게 동그란 튜브니까 엉덩이 속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다리 걸쳐지고 하늘 보면 하늘이 너무 이쁘잖아요. 완전히 개었지만 물은 황토색인. 근데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뭐 가운데로 떠내려가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저 아래 부가 있으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수영도 진짜 일찍 배웠거든요. 6살 때쯤에. 겁이 없는 거예요. 다이빙도 막 하고 막 그렇게 컸으니까. 근데 엄마하고 이제 친한 선생님 부인하고 막 저기 막 부른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까마득하게 저를 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빠져서 떠내려갈까봐. 어디 형제는 몇 분이세요? 딸만 셋이죠. 닮았어요. 네. 그 중에 몇째? 첫째예요. 첫째, 네. 맞지? 나중에는 마지는 마지구나, 마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동생 두 분은 지금 다 한국에 계시고. 네. 얘기를 하자면 재밌는 일들도 되게 많은데. 천천히 하죠. 네. 자, 감사합니다. 차크라와 우주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화가 김도연. 이야기란 너무도 많아서 인간 식당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은 결코 그 모습, 나타난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그 사람이 보인다. 둘, 화가 여기에도 기본적인 영역의 원리는 적용된다. 마케팅 또한 마찬가지다. 남들과 차별화하라. 그리고 나만의 것을 가져라.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만의 에피소드를 만들라. 3.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서전을 유튜브로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영상, 적절한 사진,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를 섞으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자서전이 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춘 합창단이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보내드리면서 곤덕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실 때 Yes, amen.